반갑습니다. 지안에듀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리직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여러분이랑 뵙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리직 수험을 갖다 이제 대부분 이제 좀 그 준비를 해보신 분도 있고 또 처음 와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리직 시험이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좀 인기가 좋아요. 응시자들도 많고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계리직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편금융 나누기 전까지는 세 과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공무원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힘든,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공부 분량이 많은 있죠. 국어랑 영어라는 시험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계리직을 갖다가 만만하게 보고 많이 선호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 국어 영어가 공무원 시험 과목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는 좀 만만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리직 공부를 갖다 딱 한번 해보시고 공부를 하려고 책을 딱 주문해서 책을 딱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 두께만 봐도 질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시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어려운 시험 중 하나일 겁니다. 뭐 더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갖다 공부해 보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뭐 이제 더 만만한 시험이겠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해 본 시험 중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 어렵다고 해도 있죠. 전부 다 이제 그 뭐 건전한 지적 수준 그리고 이제 조금 부족한 지적 수준을 가지신 분들도 있죠. 열심히 하시면 단기간에 이제 합격을 하십니다. 계리직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뭐 4개월, 6개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지는 않아도 한 10%, 15% 정도는 합격자들 중에서 4개월, 6개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한 1년 그리고 이제 전년 시험 떨어지고 다시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꽤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기간에 이제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한 6개월 정도만 해도 이제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이라는 거죠. 국어, 영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이 계리직 시험을 잘못 공부하면 2년, 3년, 막 5년 걸려서 이제 합격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있죠. 좀 이제 이 계리직 공무원 시험을 갖다 단기간에 어떻게 이제 합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이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리직 시험 과목이 이제 우편과 금융, 그리고 이제 한국사, 그리고 이제 커밀 네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편금융은 원래는 두 개가 한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번 시험부터 이 두 개가 각각의 과목으로 이제 찢어졌습니다. 이 네 과목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70점, 47, 28, 총 280점이 나오면 올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역에서, 어지간한 지역에서 다 합격할 수 있으세요. 딱 한 지역 빼고 그러니까. 70점이면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또 시험 문제가 올해 또 많이 어려웠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편금융 되게 평이하게 나왔고 한국사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한국사는 좀 어렵게 나왔고 그 커밀도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컷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는 계리직 시험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발표를 미리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 6개월 정도 전, 4개월 정도, 6개월 정도쯤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리직 시험 있을 거다 내년에 이 소문이 나게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험 공고가 나는 거는 4개월 전쯤에 해가지고 시험 공고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험에 떨어졌던 학생들 그리고 이제 신규 중에서는 정말 똑똑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평균 컷이 낮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정사업본부 내부적으로 있죠. 시험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 시험이 있다면 올해부터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있죠. 아주 이제 유리한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갖다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네 과목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걸 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어려워하는 과목이 뭐냐면 커밀이란 과목이에요. 커밀이란 과목. 근데 이 커밀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감각을 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감각들은 짧은 시간에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 커밀은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이 커밀이에요. 그러니까
자, 근데 보세요. 자, 커미를 갖다 우리가 꽈락 면했어. 40점 맞았어. 근데 만약에 이제 우편 금융 한국사 있죠. 얘들 80점, 평균적으로 80점을 갖다 받았어. 그러면 이제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자, 이 두 개 8 곱하기 3 그리고 4 더하면 280점이 나와요. 28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네 과목이다 보니까 커미를 갖다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공부를 해서 바로바로 성적이 나오는 우편금융이랑 한국사를 갖다 있죠. 80점 정도까지만 받으면, 양호하게만 받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사 우편금융은 80점이 아니라 실제로 80점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95점 이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게 우편금융이랑 한국사예요. 그리고 얘들은 공부하면 바로바로 또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웃기게도 항상 커밀부터 시작하고 커밀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꽈락 받는 학생도 있고 45점 받는 학생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공부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커밀에 빠져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우편금융, 한국사 요쪽에서 먼저 이제 80점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요쪽에 먼저 성적을 갖다 뽑아내셔야 돼요. 40점이면 있죠. 우리가 커밀 시험지를 받아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다닥 찍으면 평균적으로 25점이 나와요. 25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25점이 나와요. 사지선다니까. 맞잖아요. 4분의 1 하면 25점. 거기서 여러분 실력으로 한 15점 정도. 커밀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약간 논리적인 파트가 있긴 하지만 단순 암기와 관련된 지식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보완을 하셔도 이게 한 45에서 한 50점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단순 암기라든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커밀 파트를 커밀 한 50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올려야 돼요. 요 세 과목을 성적을 올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커밀 더 투자를 하셔서 커밀을 갖다 한 60점, 70점대까지 올려놓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은 그걸 안 하고 항상 커밀만 붙잡고 있어요. 커밀로 시작해서 시험 직전까지도 커밀에 대한 걱정을 갖다가 품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커밀 때문에 폭망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커밀은 확실하게 이제 그 과락만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준비를 해놓으시고 있죠. 짧은 시간에 성적을 낼 수 있는 세 과목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십시오. 제가 이제 우편금융을 갖다가 책을 좀 보고 어떤 파트들을 갖다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봤는데 우편금융은 한국사보다 더 쉬워요. 지금 우편금융이 두 과목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과목의 내용을 합해도 한국사 전체 합한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편금융이 이제 최고의 전략 과목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편금융은 새로 만들어진 과목이고 강사들이 잘 가르치는 강사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그러니까 강사들이 그거를 잘 구별을 못 해줘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가장 전략적으로 짧은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80점, 90점까지 성적을 낼 수 있는 과목이 이제 그 우편금융입니다. 이런 과목을 갖다 먼저 성적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 성적이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한국사가 공무원 한국사는 공부할 범위가 좀 광대합니다. 되게 넓은 편이에요. 실제로 이제 한국사 정근대, 근현대 합하면 우편금융보다도 실제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한국사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배신하지 않고 성적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커밀은 열심히 공부를 해도 막 이런 과목들 세 과목 합한 것만큼 내가 커밀을 공부했어. 근데 나중에 시험장 가면 45점, 막 50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 배신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배신자 이제 커밀보다는 있죠. 다른 과목을 통해서 이제 먼저 기본 성적을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커밀을 갖다 한 70점대에서 80점대까지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과목 전체적인 시각에서 있죠.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커밀에만 빠지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또 나중에 커밀에 푹 빠져가지고 커밀 늪에서 호적 되면서 이제 우금 한국사 이제 제대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그런 늪에 빠지게 되시면 제 말을 갖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 계리직 합격자만 해도 거의 300명 넘고 한 500명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이제 합격자를 뽑아내면서 계리직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켜봤어요. 제가 계리직 면접 강의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리직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강의를 했고 합격자도 많이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이제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수험 생활을 거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방직 9급 그리고
국가직 9급, 지방직 7급까지 1년 3개월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도 좀 하다가 이제 나와서 다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파트는 다르지만 같은 이제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합격한 선배들을 보면서 이 계리직이라는 시험을 갖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한테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카페에 합격하신 학생이 댓글 하나 달아놨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자 공부를 갖다 시작하면서 저한테 이제 한국사 공부를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갖다 몇 줄 달아줬어요.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합격하고 나서 다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 이 댓글을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면 될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는데 자기가 합격하고 나서 있잖아요. 합격하고 나서 이 댓글을 갖다 다시 봤는데 자기가 합격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부 어떻게 하면 물어볼 때 자기가 해주는 대답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막상 공부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말이 이게 뭐 그냥 헛소리고 그냥 이렇게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합격권까지 가가지고 합격하고 나시면은 제가 했던 말이 옳은 말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도 일단 믿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카메라만 빠지지 말고 세 과목 골고루 전략 과목들을 갖다 먼저 성적을 갖다 뽑아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한국사 강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랑 과목, 계리직 한국사랑 과목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되게 어려워요. 전국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한국사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공무원 한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무원 한국사 중에서도 계리직 한국사는 악명이 높아요. 좀 많이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계리직 한국사 있죠. 근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강생들 중에 보면은 막 정말 이제 계리직 한국사 평균 막 50점 나올 때 꽈락이 한 3분의 1 정도 나오던 이런 시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막 85점, 0.01% 막 0.001% 찍었던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계리직 한국사를 갖다 접근했는지, 계리직 한국사를 갖다 여러분이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있죠. 기본 기출에 충실하게 이제 공부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리직 한국사도 좀 변태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는 공무원 한국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리직 한국사를 갖다 접근하려면 일단은 이제 공무원 기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기출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갖다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무원 기출을 갖다 모아놓고 양치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양치기가 뭔지 아시죠? 기출만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중요한지 포인트를 갖다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을 갖다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되게 짧은 시간에 일정 수준까지 성적을 뽑아내는 공부 방법 중에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한 50점에서 60점 정도까지 되게 짧은 시간에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공부 안 하고. 근데 그 공무원 시험은 한국사 60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합격하기 어렵거든요. 한 80점에서 그 이상 70점, 적어도 70점 이상은 받아줘야지 다른 과목 이제 그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리직 한국사를 갖다 여러분이 이제 고득점을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계리직 한국사가 엽기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는 공무원 기출이기 때문에 공무원 기출을 갖다 여러분 열심히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 혼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이제 재능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혼자서 스스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에 충실한 이제 강의를 갖다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강의도 이제 그런 강의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이제 계리직 한국사를 갖다가 여러분 단기간에 고득점으로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출에 충실한 내용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저 자체도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갖다 되게 단기 합격을 했는데 그걸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출에 충실하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강사들 중에 보면은 되게 이제 기출이랑 관련 없는 내용들을 갖다 되게 많이 설명하는 강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좀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할 범위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공무원 기출이 엄청나게 많이 누적이 돼 있고 엄청난 지식들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식들을 갖다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지식들을 갖다 이제 이미지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 국사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시기의 차이점들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들을 갖다 구별하는 형태로 순서라든지 구별할 줄 아냐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국사의 전 시기를 갖다가 이미지화 시켰어요. 요게 이제 조선입니다. 조선 왕조로 갖다 5개의 마디로 나눴어요. 실제로 이제 국정 교과서에도 이 마디가 나눠져 있고 얘들끼리 구별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려는 뭐 이런 식으로, 고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 시기를 갖다 이제 요거는 이제 삼국시대요. 각 시기를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고 있죠. 요 각 시기의 특징들, 캐릭터를 갖다가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주인공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요게 조선인데 조선의 첫 번째 마디거든요. 관합주독이라 해서 조선이 이제 건국되던 시기예요. 그 시기 때 조선의 시스템을 짰던 5명의 주인공 왕들이 있어요. 요 5명의 주인공 왕들.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왕권이 약했던 애들이고 위에 있는 애들은 왕권이 강했던 애들이고 중간에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던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갖다 이제 다시 또 이미지화 시켜서 요 5명을 캐릭터를 잡아주고 여기서 각각 이제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갖다 이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사의 뼈대를 갖다 잡고 있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게 여러분 기억 속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더 오래 이제 기억에 남게 될 거예요. 이런 이미지도 아무 때나 만든 게 아니라 요거는 왕권의 강약을 갖다 중심으로 이거는 이제 조선이 이제 흥했냐 아니면 시작되는 시점이냐 망해가냐 이런 걸 갖다 이미지화 시켜서 각각을 갖다 이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접근하면은 한국사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조금 색다른 방법이긴 한데 기출에 분명히 통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쉽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 한국사가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을 다루거든요. 이 방대한 지식을 갖다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해본 못 해본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구석기 공부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구석기 공부할 때 구석기의 모든 지적지를 갖다 다 암기하고 구석기 역대 이상한 출제 문제들 엽기적인 그 기출에서 나왔던 이상한 지식들까지 전부 다 달달달달달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해가지고 심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극심화, 엽기적인 지식까지 다 암기해서 구석기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청동기 넘어가고 철기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 공무원 시험은 고득점을 갖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최악의 공부 방법이에요. 최악의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절대 있지 않습니까? 한국사랑 공부를 갖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부터 완벽하게 기억하려는 학생들은 한국사랑 공부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무원 공부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보면 나중에 시험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 포기한 그 교재를 갖다가 책을 딱 보게 되면 책이 앞에만 새까매요. 새까맣고 있죠. 뒤로 가면 점점점 새 책 같은 느낌. 맨 뒤에는 완전 새 책.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국사라는 과목에 이제 전체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거랑 중요한 거를 갖다 균등하게 공부하게 되고 안 중요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이게 지식이 너무 방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만 해도 거의 하루 이틀 정도로 갖다 공부를 갖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각 파트별로 가장 중요한 있지 않습니까? 기초 기본 지식들 있죠. 요 지식들을 갖다가 먼저 확실히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사에 이제 뼈대를 갖다 잡는 거예요. 뼈대를. 출제는 이제 어떤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는 5개 마디를 갖다 구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각각 주인공 왕들은, 요 또 5명이, 태태세세성 5명이 있다더라. 두 번째 마디 때는, 4개의 사화가 이제 역사의 중심에 있다더라.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때는, 붕당 정치기인데, 붕당 정치가 이제 4개 마디로, 전개돼 간다더라. 요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뼈대를 갖다 이제 잡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제 요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각 파트에 이제 빈출되는 포인트, 얘들끼리 구별하는 패턴, 얘들끼리 구별하는 패턴, 그리고 얘 둘이 자주 구별한다더라.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출제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먼저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만 돼도 기출 문제를 갖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그 기본적인 문제들, 시험 문제가 좀 쉽게 출제되는 한국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보면은 출제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어지간한 문제들은 이제 풀만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6까지 완성하는 건 어지간한 학생들 다 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역대
그 공무원 기출에 출제됐던 이상한 지식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공부하려도 하다 보니까 한국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무원 한국사.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런 거는 쿨하게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뼈대 지식, 요 지식들을 갖다 초반에 좀 반복을 하세요. 반복을 해서 이제 요걸로 이제 여러분 뼈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뭐 스텝 3, 요거는 이제 심화 지식인데 요거는 시험에서 있죠. 분명히 나오는 심화 지식들. 특히 이제 계리직 같은 경우는 요 단계보다는 요 단계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완전히 이제 블랙리스트 같은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역대 기출에서 출제됐던 좀 엽기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암기한다기보다는 시험 문제 이런 지식들이 나오면 이 지식이 아니라 다른 지식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정답을 갖다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요 정도 지식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블랙리스트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런 연습들을 갖다 또 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공부를 갖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초반부터 이제 이런 어려운 지식들, 그리고 공무원 공부하는 학생들에 보면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엽기적인 지식들에 관심을 가지는 강사들이나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까지 이제 공부를 했으면 제가 1년 3개월이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이 돼도 합격을 못했을 겁니다. 7급 같은 경우는 시험 과목이 7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7과목을 갖다가 제가 단기간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원칙을 갖다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초반에 이제 기본 지식, 그리고 이제 시험에 빈출되는 출제 패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을 해서 요걸 갖다 좀 반복을 많이 했어요. 이걸 반복을 하면 이제 그 과목에 대한 기본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기본만 돼도 새로운 기출을 딱 봤을 때 완벽하게는 안 풀리지만 대충 내가 알고 있는 출제 포인트들이 나왔네. 그리고 풀리는 문제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만 하면 국사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뼈대에다가 심화 지식들을 갖다 조금씩 결합해서 추가로 암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까지만 이제 완성을 하면은 국사가 이제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보수공사 계속 이제 복습을 해주고 있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요 심화 지식들을 갖다 추가로 이 기본 지식에 붙여가지고 이 출제 포인트에서는 요런 심화 지식들이 언급이 된다더라, 출제가 된다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이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한국 사람 공부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요런 이제 블랙 지식들, 블랙리스트, 요런 애들 나왔을 때 시험에 출제됐을 때 대부분은 이런 지식이 있어도 몰라도 정답이 나올 수 있게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하기 위한 이제 기출 문제 풀이 있죠. 연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사 이제 완성이 돼요. 제가 한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꼭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커밀도 마찬가지고 우금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이제 모든 공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분야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초반부터 지엽적이고 별로 안 중요한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내가 어떤 직장에 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처음부터 제가 완벽하게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는 뭔가, 그거라도 일단 파악을 하고 그것만 안 하면 되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만 하게 되면은 신규 공무원으로서 혹은 신규 직장으로서 일을 못 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부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갖다가 하고 가장 해서는 안 된 일들을 갖다 하지 않는 과정에서, 그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뭔가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고 이걸 왜 해서는 안 되는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분야, 이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지식이 이제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 심화 지식들 나중에 단순 암기를 해 가셔야 됩니다. 요 파트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어떤 일을 갖다 새롭게 배울 때도 한 번 하고 나서 잘하기는 어렵죠. 그게 이제 숙련이 돼야지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두려워하는 학생은 큰 공부를 갖다 완성을 못해요. 조그만 공부, 자격증 같은 경우는 크게 반복하지 않아도 똑똑한 학생들 한두 번 보고 바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복을 못하는 학생들은 합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들도.
요 파트를 갖다 충분히 반복을 해서 기초로 갖다 튼튼히 쌓아 주십시오. 국사도 그렇고 커밀도 그렇고 우금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할 줄 알면 어지간한 공부들은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그 과목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리식 한국사를 갖다 이제 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제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이제 접근 방법이에요. 그리고 앞에 기출 중심이라는 거, 이것도 보편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공부를 갖다 가르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 이제 커리큘럼 소개하겠습니다. 303 기초 단계 새로 만든 건데, 제가 예전에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초 없이 기본 강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에서 못 다뤘던 심화만 있지 않습니까? 심화 기출 문제랑 같이 소개하는 형태로 이제 그 강의를 갖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부작용이 뭐냐면, 기본 강의라고 해도 여기 이제 어지간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지간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까다로운 심화 지식 빼고는 어지간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계리직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이 강의 정도만 들으면 실제로 합격권 90점 정도까지 나오는 이런 강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일정 수준의 학생들까지는 소화를 하시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갖다 소화를 갖다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요거보다 더 쉬운 있지 않습니까? 30시간짜리 33시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이미 이제 요거는 이제 그 6월 달에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30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압축적으로 이제 강의를 했죠. 30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느리다 보니까 실제 1.5배속 정도로 이제 복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맘먹고 한 2, 3일 정도면 한국사 있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갖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사에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어떤 거를 갖다가 그 시험에 출제하는지, 요런 이제 한국사 이제 뼈대를 갖다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초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강의 다음에 전개되는 게 이제 올인원 강의예요. 요 올인원 강의는 이제 좀 그 기본 문제풀이랑 결합을 해서 있죠. 좀 길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3개월 동안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있죠. 요 강의를 갖다가 이제 소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무원 한국사를 갖다 완벽하게 대응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공무원 한국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한국사 어렵게 나왔을 때 계리직 시험 같은 한국사까지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강의로서 이제 올인원 완전한 이제 강의로서 구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의가 내용도 좀 아무래도 이제 좀 방대하고 있죠.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강의 이전에 이제 기초 강의가 이렇게 기초가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좋죠. 혹은 이제 올인원 강의를 갖다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 특정한 파트에서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기초 강의의 그 특정한 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한 특정한 뭐 조선이라든지 삼국시대 하면 2-3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로 갖다 한 2-3번 정도 이제 돌려서 들으면서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올인원으로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올인원을 갖다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올인원 듣고 나서도 뭔가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이제 지식들이 우리가 흡수를 한 다음에 이게 머릿속에서 그 체계를 갖다 잡아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받아들이고 나면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체계를 갖다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 지식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갖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더 쉬운 있죠. 기초 강의를 갖다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이게 그거였구나,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요런 이제 뼈대 같은 거 잡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기초 강의입니다. 이게 올인원 강의를 갖다 보조하는 강의가 이제 기초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올인원 강의에서 어지간한 지식들은 다 다루는 데 있죠. 좀 되게 좀 엽기적인 지식이라든지 좀 원래 시험에 나오긴 한 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처음 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언급하기 좀 까다로운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한국사의 흐름을 놓쳐가지고 그 뒤에 흐름까지도, 내용까지도 따라오지 못할 법한 이런 좀 까다로운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을 이제 전달하다 학생들이 이제 막 이렇게 좌절을 느끼고 국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인원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고 좀 까다로운 지식이라든지 혹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낮은 있죠. 요런 이제 심화 포인트들, 엽기적인 심화 포인트들이 있죠. 요거는 따로 이제 교재에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QR코드 있죠. QR코드로
이렇게 QR코드를 갖다 심어놨어요. QR코드. 그래가지고 이제 요 까다로운 코드는 올인원 강의에 확실히 소화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유튜브로 연결이 돼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주제와 관련된 영상들이 짧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올인원까지 완성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올인원을 갖다 완성을 하시고 그게 이제 반복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완성이 됐고 추가적인 지식들을 갖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체계가 잡혀 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필요한 지식들을 갖다 여러분이 짧게 어려운 지식이니까 한 3분 정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충해 가시면 됩니다. 요까지 하시면 이제 공무원 한국사와 관련된 있죠.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하게 이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커리에 표시를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심화 문제풀이에요. 그냥 문제풀이입니다. 그 올인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출제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얇은 기본 문제집이랑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올인원 강의와 요 기본 문제집을 갖다 완전히 여러분이 달달달 암기를 하고 체계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양한 변형된 문제들을 갖다 또 풀어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계리직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올인원하고 기본 문제만 좀 풀어도 그 뭐 어지간한 시험들이 이제 다 이제 합격권 이상으로 성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리직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계리직은 이제 심화 포인트까지, 심화 문제들까지 충분히 이제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화 문제들, 다양한 유형의 이제 문제들을 갖다 이제 접근하는 연습을 하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별도의 강의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QR을 통해서 교재에 있는 QR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 지식들을 갖다 이제 보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단계가 이제 뭐 모의고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기타 특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계리직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네 과목 밸런스를 갖다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제 생각과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뭐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계리직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제안에서 컴퓨터 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대순이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 오셔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고요. 또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설명회 끝나고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설명회 진행 순서는 최근 4개년 동안 계리직 최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계리직 커트라인이 사실 중요하죠. 시험에서 사실 뽑는 인원보다 커트라인이 더 중요해요. 그 커트라인을 뭐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이게 사실 더 우리가 이제 수험 생활을 하면서 더 중요하거든요. 자, 세 번째는 컴퓨터 일반 기출 분석.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는 계리직 합격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Q&A,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있으면 사이트에 이제 오셔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사실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 등은 유튜브를 찍어서 사실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사이트 소개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이렇게 연관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4개년 동안에 계리직 최인원을 보면은 사실 지금 4년을 봤었을 때 올해가 제일 많이 뽑았죠. 네. 그래서 보통 한 350명, 그죠? 한 350명 정도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단일 직렬로서는요, 엄청 많이 뽑는 거예요. 보통 뭐 준비하는 인원들이 보통 한 3, 4천 명? 네. 3, 4천 명 정도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많이 뽑으면 또 많이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커트라인이 높으면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 계리직 시험 과목이 4과목이죠? 컴퓨터 일반하고 이제는 한국사, 우평하고 금융이 있는데 그 4과목 중에서 컴퓨터 일반을 제일 어려워하죠. 네. 내용도 또 많아요. 컴퓨터 일반이 대학교 수업에 오는 과목들을 다 다루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엑셀까지 들어가요, 엑셀.
그럼 엑셀까지 포함하면은 9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은 뭐냐면 올해 기출문제를 보면은 기출집에서 한 문제 빼고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보통 한 서너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나왔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문제가 그만큼 이제는 좀 정상화된 거죠. 비정상적인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많이 해도 이거 뭐 좀 적게 한 친구나 서너 문제는 그냥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억울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어차피 2차에 면접 있잖아요. 면접에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문제를 어렵게 안 내는 것 같아요. 어떻거나 여러분 내년은 뭐 어떤 때 많이 뽑을 때 있고 뭐 적게 뽑을 때 있고 그래요. 뭐 서울도 보면은 또 많이 뽑았다 적게 뽑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460명이면 올해가 제일 많이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년에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경연으로 뽑다가 연년으로 뽑은 거는 2018년이 처음이었었어요. 그전에는 계속 경연으로 있었어. 2008년부터 있었거든요. 2008년, 2010년 뭐 이런 식으로 짝수년에 있었는데 이렇게 홀수년에 뽑은 거는 이게 처음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쉬었겠죠. 19년은 뭐 홀수년에서 이때도 사실 뽑을래 말래 말이 좀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한 6개월 전부터. 그래서 실제 뽑았는데 이렇게 많이 뽑을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는 뭐 2021년이었는데 11월 달에 그 노조근 신문, 저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그 신문을 제가 한번 봤는데 노조하고 이제는 합의를 해서 뭐 인원을 충원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많이 뽑을 줄 몰랐죠. 그러면 내년에는 뭐 뽑을 거냐?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무도 모르죠. 확률로 봐서는 뽑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요. 연달아서 이렇게 뽑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는 뽑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이 뽑았잖아요. 또 이 많이 뽑는 직렬을 보면은 또 많이 그만둬. 왜냐면은 뭐 정년 또 차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정년 차고 이러면 또 많이 그만둘 거야. 많은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는 또 많은 사람이 퇴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경련으로 뽑는 시험은 좀 드물거든요. 이 계례직 빼고는. 우리가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뭐 군무원 다 매년 뽑잖아요. 매년.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뽑을 거라면 그때 필요한 인원들을 매년 충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시험 과목도 4과목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렵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또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 어쨌거나 확률로 보면은 내년에 뽑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뭐 사실 가봐야 하는 거예요. 확률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계례직이 매년 시험이 있진 않아요. 매년. 그거는 뭐 과거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건데 2018, 19, 21, 22 이때만 연달아 뽑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이 뭐 내년에 뭐 안 뽑는다? 그럼 여러분들 뭐 다 그 수강이라든가 연장해드려요. 연장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험 안 봤는데 뭐 또 내년에 수강료를 또 받고 이러지는 않죠. 연장해드리는 거니까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준비는. 자, 그럼 커트라인을 이제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때 2018년에는 뭐 하여튼 말이 많았었어요. 뭐 문제가 무슨 뭐 유출됐다는 둥 뭐 어쩌고 해가지고 문제가 좀 되게 좀 뭐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이때가 커트라인이 높았었고 이분 커트라인이 이렇게 보면 이렇잖아요. 50점, 60점대 이렇잖아요. 문제가 정말로 서너 문제 그냥 찍어야 돼. 컴퓨터 일반에서. 여러분도 컴퓨터 일반이 20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18문제로 줄어들었어요. 컴퓨터 일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 우편에 있던 우편금융이 우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얘가 20문제예요. 얘가 20문제 이렇게. 우편금융이 20문제에서 18문제였었고 2문제가 아니라 영어였었거든요.
그 두 문제 영어가 여기 두 문제 플러스 두 문제가 이게 생활 영어예요. 생활 영어. 1로 들어왔어요. 커미리 1이에요. 커미리. 컴퓨터 일반이. 이렇게 20문제가 아니고 18문제. 이렇게. 여기 있던 영어가 우편구명이 한 과목이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18문제였었어. 18문제였었고 두 문제가 영어였었는데 이렇게. 이건 잘한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업무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우편, 금융. 이런 업무를 해요. 진짜로. 우편, 이거. 우편 담당하고, 금융, 그 보험 같은 거 담당하고. 여러분들 보험을 팔고 이러지는 않아요. 예, 그런 업무 담당하는 거고, 총괄하는 거죠. 예,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과목을 더 넣는 게 맞는 거죠. 이건 잘 한 거예요. 올해부터 일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컴퓨터 일반이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공부할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문제가 빠지면서 맨날 그 C 언어 문제라고 있어. C 언어. 컴퓨터가 쓰는 언어가 있는데 C 언어라고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올해. 이것만 하려도 여러분들 힘들어요. 네, 전공자들도 이거 언어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문해력 많이 하죠. 문해력. 네? 문해력.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책을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런 과목이에요. 이게 C 언어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수업을 들으면 나 오늘 학생들 쓰는 얘기야. 나는 오늘 외계인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거 어려워하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근데 뭐 가르쳐는 드릴 거예요. 과거에는 계속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분들 어차피 뭐 내년을 목표로 할 거 아니야. 뭐 모르면 내후년까지 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나오면은 공부한 사람만 맞힐 거 아니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돼. 하기는. 뭐 올해만 안 냈다고. 왜냐면은 계직은 경련으로 보고 이러고 또 역사가 짧잖아요. 2008년이면. 그러다 보니까 안 냈던 곳에서 내요. 안 냈던 곳에서. 네.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이 여기에도 있지만 전산직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산직 문제에서 안 냈던 부분을 내더라고. 올해 뭐가 나왔냐면 컴퓨터 일반 안에 자료구조라는 게 있는데 자료구조 안에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정렬 방법이 있는데 정렬 방법에서 안 나온 게 처음 나왔어요. 안 나온 게. 네. 그래서 이제는 전산지도 안 나왔거든요. 그게 뭐 7급에 나왔는데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제가 뭐 적중 문제 이런 데서는 다 풀어드리죠. 네? 전산지 문제 다 풀어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뭐 기출문제, 벗어난 문제 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게 빠졌는데 뭐 어떻거나 하긴 한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이 소식은 컴퓨터 일반 제일 싫어하는데 이게 줄어들었다. 생활 영어는 어차피 해야 되죠, 뭐 이거. 생활 영어 두 문제. 나중에 이제는 뭐 기출 문제도 이제 풀어 드릴 거예요. 올해 거 다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 영어를 3분의 1 정도가 틀렸더라고. 네. 마친 학생들이 30%가 안 됐던 걸 제가 기억나요. 네. 자, 이제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진 이유는 이제 올해 이제 많이 이제 뽑았던 거죠. 이제 많이 뽑았으니까 이제 커트라인이 이게 지금 얘가 보면 올라간 거지만 이게 커트라인이 정상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문제가 뭐 그렇게 안 어려웠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충분히 기출문제 풀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조가 다 맞힐 수는 없고 두세 개 틀린다 치더라도 100점 만점이라면 뭐 80점, 85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도를 잘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네. 제 기출문제집에 보면 문제를 공개를 한 게 그렇게 많이 오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공개한 문제, 아는 문제, 서울시, 지방시, 그 다음에 뭐 국무원 이런 데는 최근에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 공개 안 한 문제도 그 기출문제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다 풀어보면 돼. 예? 그러면은 이거 7점 맞는 거는 진짜 뭐 우습다는 거 그렇지만 충분해. 그러면 컴퓨터 일반이 7점을 맞는 게 가능한데 뭐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 우본에서 다 이쁘게 편집해 주잖아요.
그죠? 이쁘게 편집해서 줘요. 편집 잘해서 준단 말이야. 그거 암기하면 돼. 이거 암기해야지 뭘. 예. 물론 뭐 선생님이 이제 암기 공식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뭐 하겠지만, 예. 한국사야. 뭐 여러분들 한국사는 그래도 재밌지 않나요? 드라마 여러분들 좋아하잖아. 드라마. 뭐 드라마나 한국사나 뭐가 달라요? 예, 어차피 뭐 남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가서 이순신 장군처럼 싸우지는 않았잖아요. 남 얘기잖아요. 그렇죠? 남 얘기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근데 이건 안 좋아해. 예. 그래서 다행인 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이렇게 이제는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떨어진 거예요. 문제 수준에 비해서. 그거는 이제 아까 봤지만 많이 뽑았잖아요. 그죠? 많이 뽑으면 커트라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좀 약간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문제가 쉽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요즘 추세예요. 전산직도 그래. 교직뿐만 아니라 요즘 추세야. 추세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기출 문제를 통달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뭐 한 서너 문제를 찍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도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응? 그럴 일은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 이제 기출 분석인데요. 이렇게 9과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학교 다닐 때 안 배우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뭐 2달 내에 끝내야 되니 이게 쉽지가 않죠. 응?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 구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거 모르면은 나머지 과목도 못 해요. 어차피. 여러분 저를 보면은 사람같이 생겼죠? 그죠? 뭘 보고요? 걸어 다니잖아요. 이거 걸어 다니는 짐승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뭐 눈 2개 달렸고 뭐 팔뚝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를 보고 여러분들이 쟤 박태순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막 떠들죠. 막 떠들잖아요. 이 뇌에서 뭔가 시켜서 떠드는 거겠죠. 이 뇌가 없으면은 자고 있으면 뭐 얘가 떠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운영체제예요. 이게 운영체제. 이 두 과목이 한 몸이라고. 여러분들 뇌사. 그러면 뭐 내가 밥을 배고픈 걸 느끼나 뭐 못 느끼죠. 뇌사라면은. 그럼 이거 한 몸이란 말이야. 하드웨어를 모르면은 이 소프트웨어인데 이 뇌인데 이 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하드웨어가. 컴퓨터도 여러분들 보면은 본체 있고 모니터 있고 키보드 마우스 본체 뜯어보니까 CPU도 있고 메모리 이렇게 있죠? 눈에 보이죠? 그게 뼈대란 말이에요, 뼈대. 그 뼈대를 모르면은 이거 운영체제 뇌인데 이 사람의 뇌하고 똑같은 거예요. 뇌역할하는 건데 이거를 공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잘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3주 동안 해요, 제가 하드웨어를.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기초 강의를 또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예요. 물론 기초 강의 찍을 때 여러분들도 오셔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강의를 찍어야겠어. 왜냐면은 뭐 저는 올해 강의를 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한 게 아니라 뭐 C 언어만 외계 언어가 아니라 뭐 다 외계 언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강의를 찍어서 올릴 테니까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기초 강의대로 찍어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보는 정보 컴퓨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걔들 그 교재 거기 보면 그림 같은 게 되게 많고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그걸 제가 편집해서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뭐 이게 보는 그림이고 이러니까 그 정도면은 뭐 여러분들이 기초 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드리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컴퓨터 구조를 공부할 때 이 하드웨어다, 사람의 몸뚱아리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게 좀 자유로워요. 그럼 사람의 머리도 있고, 머리에 해당되는 게 CPU네, 팔다리에 해당되는 게 입출장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흔들고 말하고 이러는 게, 이 뇌에서 뭔가 저장장치가 저장하고 있으니까, 잔해 운에 있잖아요, 저장장치가. 거기서 있는 내용을 전두엽에서 끄집어내는구나. 그러면은 뭔가 잔해 운에 들어있고, 전두엽에서 신호를 보내서, 신호를 보내네. 신호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꺼내는구나. 그게 이제 서로 입출력 하는 거거든요. 입출력.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거를 이제는 뭐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는 계속, 예, 어떤가 뭔가 사물과, 예,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예. 근데 그 들을 때는 좋아도, 근데 궁극적으로는 또 암기를 해야 돼요, 어차피. 예,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두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두 과목. 이 두 과목 합치면은 뭐 거의 뭐 3분의 1이네. 그죠? 예, 3분의 1 넘잖아요, 거의. 이게 많이 나오죠. 이 두 과목을 잘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이거 암기하면 돼, 이거. 데이터베이스. 암기. 예?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 내를 알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저장소인데, 저장소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는 우리 사람이 아니고 뇌밖에 없잖아요. 이 팔뚝 같은 데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컴퓨터는 돼요. 컴퓨터는 꼭 CPU나 메모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디스크라는 것도 있잖아요. 보조결장치.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프린터기에도 있어요. 프린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프린터다 보면 스풀이 꽉 찼습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수 있어요. 스풀이 꽉 찼습니다. 이런 거. 네, 스풀도 기억장치거든요. 네, 그 요소에서 다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 데이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량, 방대한 양의 데이터량을 별도의 기억 장소에 집어넣은 거예요. 개인용 컴퓨터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없어. 개인용 컴퓨터는 파일이라고 그래요. 파일. 여러분들 탐색기 파일이죠. 파일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서버에만 있는 거예요. 서버. 여러분들 지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들어가 봐. 유튜브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게 아니죠. 예, 이거 메모리 여기서 이제 현재 무선으로 타고 가가지고 현재 여기 이제 유튜브 뭐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이제 읽어온단 말이에요. 읽어와서 여러분 화면 액정에 이제 보여주는 것 뿐이죠. 그럼 지금 유튜브든 뭐 제가 촬영한 뭐 동영상이든 예? 그런 것들은 다 서버에 들어있죠. 그 서버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는데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있는 저 탐색기에 있는 파일하고 구분해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연관된 파일의 모임이라고. 얘가. 예, 저장소. 데이터베이스가. 자, 자료구조. 이 자료구조는 우리가 봐봐요.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쌓을 수도 있지만 랜덤하게 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1, 3, 5, 7, 9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사물이죠. 데이터죠. 데이터마다 인덱스를 둬가지고 인덱스를 두면은 내가 굳이 얘를 1번 여기다 놓고 2번 놓을 필요가 없죠. 1번 놓고 2번 처음에다 놔도 내가 어차피 2번을 부르면 제일 뒤에 있는 애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 이게 자료구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소프트웨어학은 이제는 개발을 하긴 하는데 개발자, 프로그래머. 개발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자, 통신은 여기는 컴퓨터대가 아니에요. 네트워크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맨날 뭔가가 이제는 다운받고 이렇게 하죠. 예? 뭐 다운받고 설치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트워킹 하는 거예요. 네트워킹. 사물들 간의 네트워킹. 통신. 인터넷은 이제는 뭐 좀 확장한 거죠. 예? 다 데이터 통신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프레임 언어로 약간 이제 시언어 같은 거, 자바. 예. 언어. 우리가 지금 한국말 있죠? 영어 있죠? 그럼 얘도 컴퓨터도 뭔가 이렇게 불러오고 하려면 언어로 써야겠죠? 예. 그게 시언어예요. 자바고. 그 두 개가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9과목이 엑셀. 예. 그래서 엑셀은 여러분들이 뭐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엑셀 잘 해야 돼요. 업무를 다 엑셀로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과목을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은 좀 수월해요. 이건 100% 이해를 해야 돼, 이 두 개는. 나머지는 이해 못해도 그냥 저런 거네 암기하면 끝나요. 다 풀 수 있어. 그렇게. 근데 얘들은 100% 이해를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과목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드릴 거고 또 나중에 제가 기초 강의를 또 찍어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담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었으면 뭐 이런 설명회도 이제 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합격 소개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또 유튜브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보고
아, 뭐 너도 했냐? 아니 합격했냐는 거야? 합격했어? 그럼 나도 너처럼 한번 합격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하고 다 개개인마다 있는 다 뭐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니까 나하고 생활 패턴이 비슷하고 나이대가 비슷하고 이런 친구의 합격 수기를 보라고 한 두세 개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는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학원 커리큘럼 따라서 따라만 오시면 돼. 근데 지금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출이 잘 나오는데 뭘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응? 커트라인도 뭐 70점밖에 안 되잖아요. 저거는 저 70점은 커밀 70점이라니까. 그럼 나머지 뭐 여러분들 커밀보다 많이 맞을 거 아니야. 우편이나 금융은. 그럼 저보다 훨씬 더 맞을 수 있어요. 80점, 85점 맞을 수 있다고. 커밀을 저 정도 맞을 수 있는데 뭘. 기출집에 있는 것만 풀어도. 기출집에 있는 게 1200문제 정도 돼요. 1200문제를 내가 다 습득하면 70점 맞는데 왜 떨어지겠어요? 떨어질 이유가 없죠. 고도 좀 합격하면 합격하지. 지금은 그래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과거처럼 뭐 어디 막 변두리인 건 내고 뭐 꼬고 막 이렇게 못 내요. 이제는. 응? 그러니까 욕 먹잖아요. 욕 먹고 이제 이러면 그렇게 못 낸다니까. 그래서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년 컬인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반을. 9월 달에 컴퓨터반 뭐, 한국서 다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떡하나 여기 2달 동안에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개념을.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까 과목 9과목인데, 끔찍하죠. 제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끔찍할 것 같아. 대학 4년 동안 배운 거를 2달에 끝낸다고? 끔찍하다. 근데, 사람의 머리가 참 희한한 게요. 저거를 이제는 처음 누구나 어떤 처음 사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야. 저 경계를 하죠. 처음 보는 사물이든 처음 보는 단어든 이러면은 경계하고 거부감을 느껴요. 이건 본능이에요. 모든 동물의 본능이야 이거는. 방어막을 친한 거는 다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지나면은 이게 풀어지면은 뭐 이렇게 또 친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풀리면서 또 이제는 상대방을 또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단어들이 다 생소하겠죠. 그럼 거부감이 딱 느낀단 말이에요. 이 방어벽을 딱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 빨리 풀리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걸 빨리 풀어. 저는 빨리 풀어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재밌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새로운 걸 들으니까 이거 재밌냐. 이렇게 생각하면 나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져도 합격해야 돼? 이런 생각 안 든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걸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맨날 하던 거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거부감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누구나 봐봐. 여러분들 다 미팅도 해봤을 거 아니야. 처음 누구 만나보고 해봤을 거 아니야. 처음 어디 모임 장소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방어를 다 하게 돼요. 사람 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새로운 단어를 볼 때 안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럼 빨리 풀어야 돼, 이거를. 이 방어벽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은 거짓말을 하는 거다. 내 뇌한테. 재미없는데 진짜 재밌네. 새로운 걸 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이게 풀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하는 말들은 계속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반에서 컴퓨터 구조를 잘 해놔야 돼요. 그거 해놓으면은 그다음부터 좀 수월하니까. 거기서 그냥 꼬여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건 뭐 해도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컴퓨터 구조인데 해도 이제는 뭐 이게 뜬금 잡는 것 같죠.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 이론반에 이제는 아까 기초반도 제가 찍어서 이제 다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이건 또 쉽죠. 이게 하면은. 왜냐면 여기서 아까 그 순서가 책 순서예요. 책 순서, 이론 순서. 그럼 이거 마찬가지야. 기출집 순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출집이 어차피 이론 순서 똑같으니까 그대로 이제는 그 좀 뭐 풀다가 좀 이해 안 가면 이론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풀어드려요. 한 문제 빼는 거 없이 다 풀어드린다고.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가 많잖아요. 21%. 그러면은 컴퓨터 구조 문제가 제일 많아요. 보면은 문제가. 그다음 운용체제가 많고. 그러니까 내용이 적으면 문제 적은 거고 내용이 많으면 당연히 문제도 많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이번에 편집하면서 오래돼 안 나오는 거 다 빼버렸어요.
왜냐면은 그게 들어있으면, 공부 처음 하는 학생들은 처음에는 불안하지 않아. 처음에 이제 공부 내년 한 6개월, 또 시험이 한 3개월 이렇게 나오면 불안하거든. 그러면은 거기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히 안 해줬지만 뭐 그걸 또 암기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만 넣었어요, 책에. 그러니까 한 20, 30페이지가 줄더라고. 네, 페이지가. 근데 20, 30페이지 또 늘었어요. 왜 늘었냐면 그 안에 이제 파이썬이라든가 뭐 C어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거의 여러분들은 안 해도 돼. 네, 그래서 기준의 내용을 제가 많이 압축을 했어요. 이론서도 보면은 기출문제도 과거 오래된 건 다 빼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이론서 순서하고 기출문제 순서 똑같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저하고. 그 다음에 여기 1월달 되면 예상문제 풀이가 있는데 얘 기출문제집이 1200문제고요. 이게 1200문제야. 예. 그래서 얘하고 유사한 문제예요. 뭐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있는 중수준이나 상수준의 문제가 여기 들어있어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풀어야 돼. 근데 이것도 순서 똑같아. 예. 그 보시면은 기출문제 풀면서 풀어도 되고, 뭐 이론서의 순서 똑같으니까 풀다가 또 이해 안 가면은 이론서 찾아보셔도 되고, 이렇게. 이론서에는 있는 내용이니까.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동형모사가. 자, 아까 보면은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뭐 데이터베이스에 순서가 돼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막 섞여서 나오지. 컴퓨터 구조가 1번, 저 12번에 컴퓨터 구조 있고, 뭐 또 18번에 컴퓨터 구조 있고, 이렇게 막 섞어서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섞어서 이제는 찍기 연습. 동형모사 이건 찍기 연습이야. 여기서 충분히 이런 또 반복했죠. 기출문제 풀었죠. 또 여기서 문제 풀면서 이런 또 반복 또 하죠. 그럼 저 이론서 최소한 4-5번은 반복이 돼 있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계속 수업하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찍기 연습하는 거죠. 찍기 연습. 여기서 합치면은 이게 한 600문제 돼요. 그럼 다 합치면 이게 3000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딱 좋아요, 여러분. 더 풀 필요가 없어요. 더. 네. 아니, 사실 뭐, 올해 기출문제 보면은 기출문제집에서 벗어나면 한 개밖에 없다라 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뭘 더 풀어서 모을 거야, 그거. 시간 낭비지. 네, 충분해, 충분해. 그런데도 커트라인 70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많이 뽑아서 그렇지만. 응? 그래서 그 70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는 데는 충분하다. 다른 문제집을 풀 필요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전산지계들이 2500에서 3000문제 풀어요. 공통과목인데 한국사다. 그러면 2500에서 3000문제 풀어. 3000문제 이상 푸는 경우는 드물어요. 쓸데없어. 왜냐하면 못 기억해 어차피. 차라리 그런 문제를 풀 시간이 있으면 기출문제를 한 번 더 풀어요. 기출문제 있는 거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기출문제에서도 쓸데없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최근 문제들. 과거 문제는 다 지워버렸는데 최근 문제는 못 지우겠더라고. 그래도 쓸데없는 문제가. 풀어는 드리는데 안 나오죠. 나올 확률이 뭐 거의 없죠. 그래도 그런 문제 빼면은 또 손오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으면은 어떻게 찍게 된다. 네, 이렇게 정도만 해요, 제가. 그거 다 뭐 할 필요가 없거든. 네. 그래서 커트라인을 넘기면 된다. 왜? 2차 면접 블라인드 면접이야. 블라인드 면접은 1차 시험 점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면접 갖고만 뽑아. 근데 면접점 똑같네? 그러면은 점수를 보죠. 점수 똑같아? 그러면 나이로 보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까지 안 가요. 네. 그런 거니까 커트라인을 넘기는 게 목적이야. 커트라인을. 월등히 맞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1등 한다고 해서 뭐 좋은 데 가지도 않아요. 뭐 찍는 것도 아니고. 응? 물론 점수도 찍긴 하죠. 만약에 같은 경북이다. 그러면 우체국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수 높은 대로 찍어. 제가 선택할 수는 있어요. 점수 높은 대로. 네. 그래서 근데 뭐 그거는 이제는 나중에 걱정할 문제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레직이 6월달이나 이렇게 시험을 봤었죠. 5월달, 6월달. 네. 여기까지 하고 딱 보면 딱 맞긴 하거든요. 5월달. 올해 5월달 봤었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것도 중구난방이야. 뭐 5월달 볼 때도 있었고, 7월달 볼 때도 있었고, 네. 발표 빨리 오면 빨리 보고, 늦게 오면 늦게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최소한 3개월 전에는 발표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과거에는요, 한 뭐 2달? 한 달 남겨놓고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욕 바가지 얻어먹었죠. 그래서 뭐 어떤 임용고시 준비하는 학생이 니네 왜 임용고시야 그런가 봐. 선생님 되는 거, 학교 선생님 되는 거. 그래서 뭐 저기 국회 앞에서 피켓 들고 막 인터뷰했어요. 바로 그 다음 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3개월 전에는 무조건 채용 공고를 내라. 에?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정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3개월 전에는 공고를 냈죠. 이 계류직은 딱 3개월 남겨놓고 하더라고. 3, 4개월 남겨놓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미 뭐 뽑는다는 얘기는 하죠. 기사에 뜨더라고 벌써. 한 6개월 정도는 떠 벌써. 먼저 시험본다라고 기사에 뜨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근무하는 그 친구들한테 이제 또 이렇게 뭐로뭐로 해가지고 날짜 같은 것도 이제는 알 수 있어요. 한 6개월 전에는. 자, 하다가 나면 이제 교재는 아까 뭐 이론서는 조직이 있겠군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세부적인 거는 그렇게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년 커리가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있으면은 이때 5월달 시험 보시면 되고 없으면 똑같이 또 다시 저랑 뭐 또 한 1년 더 해야지 뭐 이렇게 가야지 뭐. 여기서 이제 Q&A 뭐 수업 끝나고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 오프라인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질문 바로바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뭐 인터넷 여기 올라오셔서 하셔도 돼요. 올라와서 여기 Q&A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이라든가 기출문제 다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책 내느라고 정신없어서 책이 이제 이제서 이제는 인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어서 이제는 못 했는데 기출문제 이제 찍어서 다 올릴 거예요. 또 기출문제도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기초 영상도 찍는다 했잖아요. 그거 다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안에듀 계리직 치면은 나와요. 딱 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연간반은 아까 이런 그 1년 동안 그 과정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1년 동안 그 쿼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또 이렇게 환급이라고 되어 있네. 학교 속에 쓰고 이렇게 환급을 또 해드리죠. 그래서 뭐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다 들 수 있는 거니까. 한국사, 뭐 컴퓨터 일반이 그래서 1년 동안이니까 뭐 이론, 기출문제, 동영, 문제풀이, 뭐 예상 문제풀이 이런 다 들어가죠. 여기 보면은 기초영어도 있고 다 들어있어. 상용 한자. 다 특강을 해드려요. 특강을. 시험 있고. 물론 동영상은 다 찍어놨고 벌써.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 부원장이 좀 더 자세히 이제는 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궁금해 할 거는 제가 다 찾아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기 어렵죠, 여러분들. 그죠? 사람들 많으면. 그것도 제가 지나가려면 또 질문을 하려고 그러죠. 그럼 저 나가도 되죠?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이론서 공부하면서요. 네. 요약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거요? 요약서. 네, 유학제. 왜? 그 친구도 있는데 그 언어서 효율적으로 비율을 어떻게 뭐 공부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런데 연습도 공부를 좀 하셨어요? 조금 아, 그렇죠. 같이 보는 게 좋죠. 혹시 제 달달로또 봤어요? 달달로또 진짜 내 자랑이 아니라 잘 만들어 놨어요. 달달로또가 이게 마인드맵 형식이라고 하는 건데 트리 구조야, 트리 구조. 사람의 머리는요, 트리 구조로 기억했을 때가 제일 잘 기억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억을 시키는 게 오래 기억났지. 단 하나하나는 이거 어떻게 기억해, 단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 어휘나 이런 것도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단어의 어떤 어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암기를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론 시간에는 이론서를 강의를 하겠지만 달달노트에 있는 거를 캡처해가지고 같이 수업을 해드려요. 그래서 암기는 궁극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론서는 이해하려고 그 그림도 많으니까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달달노트는 다 텍스트로 트리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 화면을 생각하면서 암기해야 돼요. 암기는 방법이, 자, 만약에 내가 아까 이제는 컴퓨터 일반 이랬잖아요. 컴퓨터 일반. 그럼 여기서 이제는
약자 쓸게 그냥 컴퓨터 구조, 그 다음에 운영체제, 땡땡땡땡, 엑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그리는 거예요, 이걸. 자, 또 여기서 나가잖아. 컴퓨터 구조는 첫 번째 이제는 컴퓨터에 이제는 뭐 구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진법 변환이 나와요. 뭐 진법 변환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는 뭐 제어 장치가 나와요.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꼬리를 계속 물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기억하는 거. 컴퓨터 구조면은 그 안에 하드웨어 구조가 나오고, 논리회로가 나오면은 그것도 조합 논리회로 있고, 순서 논리회로 있고, 이렇게 암기. 그 챕터 번호는 꼭 암기해야 돼, 이렇게. 예. 그게 이제는 지금 달달로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만약 운영체제면은 맨 처음에 운영체제에 개요 나오고, 두 번째 프로세스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 이제는 그 스케줄링 나온단 말이야. 네 번째는 뭐 기억장치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컴퓨터 구조, 컴퓨터 일반은 9과목인데 그 9과목에 또 가지가 이렇게 친다. 여기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안으로 또 어떻게. 이게 마인드 맵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는 게 머릿속에 제일 기억나는 거예요. 오래 기억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신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계속 말의 꼬리를 물고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한국사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뭔가를 텍스트만 가지고 기억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이미지로, 그림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제는 그 컴퓨터 일반도 페이지로 이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스캔을 해야 돼요. 스캔을 해야지 이걸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들면 머리만 아파요. 되지도 않고. 그럼 내가 이제 이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스캔하고 넘어가. 그럼 3페이지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스캔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이게 뭐 영어 단어 우리 진짜 저 학교 다닐 때는 무슨 뭐 한자도 막 맨날 막 100, 1000개 써고 막 10장씩 써내고 막 영어 단어 이렇게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무식하게 공부했다고. 요즘 그렇게 공부시키는 선생님 없을 거야 아마. 그러면 아마 학교 잘리겠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각 페이지를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론서는 그게 한 700페이지 되니까 이걸 이미지화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달달로도 한 120페이지밖에 안 돼요. 왜 그 이미지화 못해요? 이미지화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정도만 하고 뭐 기출문제 풀으면 여러분들 못 풀 문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진행해서 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이론을 내가 여러 번 반복을 하기보다는요, 한 번 정도 한두 번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을 반복하는데 그걸 얼만큼을 자기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0%가 넘으면 문제 풀어야 돼요. 50% 넘으면. 네. 100% 나는 뭐 3번 다 100% 이해했다 한들 문제 안 풀려요. 왜? 내가 이론서에 있는 내용하고 문제 패턴은 다르잖아요. 문제는 옳은 거 틀린 거 꼬아내고 개수 구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나 이론서를 쫙 암기했다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 나 절반은 안다. 사실 저하고 수업하고 집에 가서 복습마다 50%는 알 수 있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 기출문제 11월 달에 기출문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습만 제대로 하고 그러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가야 돼. 50%만 이해하면. 네. 그래서 반대로 이제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틀렸으면 왜 틀렸지? 반대로 이제 이론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할 거는 이론서보다도 기출문제를 많이 반복해야 돼. 기출문제를 다 반복하면요, 이론서에서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 다 그냥 보여.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쳐내지 어떻게 쳐냈겠어요. 20, 30페이지를 제가 쳐냈다라고 했잖아요. 이론서만 보고 내가 뭐가 나올 줄 알고 그걸 쳐내겠어.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쳐냈을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다, 이거. 오래된 거다. 이거 안 나온다. 트렌드 안 맞는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 이론을 내가 이해했으면 문제는 무조건 푼다.
기출문제를 두세 번 풀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는 아까 이제는 뭐 적중 천재, 뭐 동형모사 이제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처음에 문제 갖고는 부족하니까. 예. 또 기출문제 계속 풀다 보면 어떻게 뭔 일이 생기냐면 문제를 보면 답이 보여. 문제 딱 보면 답이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출풀이를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뭐 2, 3년 된 문제가 2, 3년 아니고 4, 5년 된 문제는 답이 보여. 그냥 문제 보면 답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 서너 번 풀면은 답이 보이죠. 그러면 그 푸나 마나지 뭐. 답이 보이면 푸나 마나 아니에요? 예, 시간 낭비지. 그 문제 똑같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했지만 적중 천재 이런 거 이제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예, 공부를 많이 하셨네. 예, 학구적이신데 이런 질문 받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설명하면서 예,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처음부터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책이 어때요? 뭐 시험이 뭐 어때요? 뭐 이런 걸 제가 들어봤지. 예, 공부 방법을 물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만약 그 방법으로 보면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기출문제를 이렇게 같이 보라 하는데 컴에도 만약에 기출문제를 같이 봐도 뭐 기본서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기출문제를 같이 뭐 다른 거는 뭐 봐도 문제가 아닐까요? 만약에는 뭐 제 책이 아니라면 관계없어요. 그것도 찾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내가 이제 그 내용을 찾는데 시간 걸리겠죠. 근데 저도 이제는 이게 컴퓨터 구조가 어렵잖아요. 길 뺀 책들이 많아요. 어려우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 자, 사람이 태어났을 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꼬리를 잡고 태어났다. 그럼 사람인가 싶잖아요. 그죠? 응? 근데 얘가 이제는 두 발로 걸어야 되는데 뭐 10살 먹었는데도 겨다니더라. 그럼 이게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똑같은 거야. 하드웨어를 내가 알아야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생각을 하는 거지. 하드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통 이 책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있거든요. 왜 데이터베이스 먼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쉽잖아요. 쉽고 또 정보 처리 과목이 데이터베이스 1과목이야.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가 1과목으로 되어 있는 그 책들은 이제는 그 정보 처리 강의를 하신 분이거나 뭐 하고 계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1과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저라고 뭐 쉬운 걸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어차피 부딪힐 건데. 컴퓨터 구조가 먼저 나왔죠. 컴퓨터 구조가. 이게 컴퓨터의 탄생부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대로 이렇게 그 순서로 탄생한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정상인 거죠. 그러면 기사 문제나 지금 이제 자격증 정보처리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뭐 기사 문제 시간이나 다 나더라도 이 부분을 하더라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절대 보지 마세요. 차라리 과거 문제는 도움된 게 있었는데 지금 최근 문제를 제가 봤거든요. 그 기사 문제를. 나 진짜 놀랐어요. 그 기사 문제 보고. 완전히 요즘 뭐 트렌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전혀. 그거를 바꿔놓고 사나 뭘 잘했다고 그러는 거 보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우리 계리직 문제나 전산직 문제를 좀 베껴서 내든가. 그게 요즘하고 맞는 거, 책하고 맞는, 이론하고 맞는 거고 실무에나 좀 쓸 수 있는 거지 전혀 쓸데없는 문제. 절대 보시면 안 돼. 내가 그전에는 정보처리나 이런 걸 풀어보라고 했는데 절대 안 돼. 차라리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시간이 있으면 기출문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네, 그래도 시간 나오면 아까 적중 천대도 있고 뭐 동형모사도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해. 네, 합격하고 남아요, 여러분들. 공부 영리하게 해야지 이렇게 막 너무 정직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공부하려면 혼자 공부하지 뭐 학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단기적으로 합격하려고 여기 학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뭐. 충분히 그것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뭐 어렵게 공부하면 안 돼요.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거든. 그러면은 뭐 혼자 공부해야지 뭐. 학원 오지 말고. 영리하게 하다거나 빨리 합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니까. 그렇게 해도. 그것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지 그것도 많어 사실.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제가 이제는 많이 쳐냈어요. 책도. 네, 기출 문제에서 많이 빼고 필요 없는 거.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 컴퓨터 일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